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내 정치토론, 원내 측면승부,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태어나서 순천에 살고 있는 천하람입니다.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받는 겁니까? 네,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황보승희 의원이랑 월요일 날 인터뷰할 때는 화요일 날 개인정보 동의서 다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네. 하태경 의원은 목요일 날 다 제출하겠다 이랬거든요. 예, 추경호 의원도 목요일 날 다 내겠다라고 하니까 내일 냅니까? 뭐 마지노선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네. 다 내겠죠. 이거 진짜 내일 안 내면은 네. 크게 혼나야 됩니다. 내일 핑계가 나오는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가 나오는지 잠깐만 지켜보면 뭐 그러니까 내일까지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네. 뭐 행정 절차상 문제다 뭐 이러는데 만약 내일 그 102명인데 102명 의원 중에 한 장이라도 이게 모자란다거나 하면 진짜 핑계댈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공연이 이게 시간 끌기였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진짜 내일은 끝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른 어떤 변명도 핑계가 돼버릴 수 있어요. 예. 안 내면 저랑 김재섭이 쫓아가서라도 예. 네,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라도 받아오겠습니다. 예. 무섭겠는데 김재섭 천하람 쫓아가면 그래요. 좀 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 했는데 뭘 그거는- 보고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가 예. 남 핑계 대고 이런 거 말고 좀 예. 쿨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임 당 대표도 아마 좀 더 강하게 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민단체 얘기도 하고 검찰에 의뢰하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당내 중진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가능하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소나 고발을 한다는 거는 뭔가 혐의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 낮은 정도로 하려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고자 하더라도 뭔가 자료를 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에서 그러면 뭔가 혐의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너무 예. 수사기관에다 맡기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지금의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 의뢰 아이디어는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나 뭐 권익위가 최저한이다. 그거보다 더 빡세게 우리가 받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 제스처라고 수사다?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 한다고 했으니까 민주당처럼 권익위 맡기고 뭔가 나오면 경찰에 이첩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까. 이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다 뒤에도 뭐 CCTV 관련돼서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드립력으로 그 정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방송 그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경실련이나 시민단체가 조사 권한이나 조사 역량 없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은 아까도 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지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게 바로 조국 전 장관 수사처럼 그 바로 표적 수사가 되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합니까?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번지수 완전히 잘못 찾아서 예.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잠깐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 나와서 드립하는 걸로는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당 원내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번지수가 좀 잘못 찾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드립력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죠. 드립이라는 건 인정? 그래요. 아니 뭐 정치가 뭐 말의 예술이니까. 자, 근데 민주당에서 탈당 권유받은 12명 의원들 일단 여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송 대표가 잘했다 이런 여론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12명 중에 절반 이상은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야말로 송영길 대표가 의제를 딱 던지는 거는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예. 이거 뭐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송 대표 그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의 정치력이 예. 딱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나 또는 송영길 대표가 이후에 대선까지를 쭉 지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로.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뭐 지켜보면 나올 거니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 장관 신설 제안을 했습니다.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또 40대 원외 인사를 뭐 추천했다 뭐 이런 얘기 들리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청년 열풍이 부니까는 너무 또 민주당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갖고는
청년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신민아 선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 아이디어 자체도 뭐 평가할 만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근데 뭔 일 하는 장관님 하고 물으면 예.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냥 예. 특임 장관이라는 자리 주는데 거기에는 청년이 있다라는 거 외에 도대체 뭔 일을 하는 건지를 먼저 아젠다와 의제 정책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이걸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야지 청년 특임 장관 간판만 달아준다고 해서 이게 20대 30대들의 마음이 올 거다. 예. 저는 굉장히 큰 오산이고요. 지금 뭐 이준석 돌풍, 이준석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 스타일이나 이런 것만 쫓아가면 이게 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아류는 이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컨텐츠를 만드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살짝 이야기하면 우리 김한규 그 강남병위원장인가요? 예. 이분은 사실은 외모만 청년이죠. 워낙 외모만 출중해서 그런데 그래요. 74년생입니다. 예. 그 저도 조금 쓴소리를 약간 하자면은 요즘 뭐 청년 정치 이런 거 화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다들 감을 잘못 잡고 있는 게요. 나이만 어리거나 얼굴만 동안인 사람이 하는 게 청년 정치가 아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청년 정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청년들도 납득할 수 있고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그게 청년 정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의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그 사람의 이념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 얘기에 2030이 열광을 해요. 그게 청년 정치지. 예.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좀 그 실명을 거론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김남국 의원, 뭐 장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 하는 게 과연 청년들이 납득할 만한 청년 정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나이 많은 예. 조응천,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예. 게 청년 정치지.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를 너무 뭐 중시하고 그냥 노회된 당에다가 분칠하려고 청년 갖다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반발만 살 거다. 그렇게 근데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게 청년 특임 장관을 설치한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2030만 힘든가? 4050도 진짜 힘든데 삶이. 힘듭니다. 6070도 6070은 안 힘드나? 노인들이 제일 힘드세요. 그렇죠. 사실. 이게 노인 빈곤율이 OECD 중 꼴찌라고 하고 거기다가 그 노인 자살률도 이거는 이제 반대로 1등이라고 하고 있는 판에 왜 이렇게 다 청년만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다른 세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세대 갈등을 오히려 정치권에서 이게 맞아요. 불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인 특임 장관은 왜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너무 고민 없이 뭔가 대안을 낸 거 아닌가 싶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아까 CCTV 얘기했으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 보안을 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그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 선악을 너무 조장하지 말고 성급하게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뭐 그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예. 신중하게 검토하되 저는 수술실 CCTV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제가 변호사니까 예. 제가 의료소송 이런 것도 뭐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맡을 일이 있는데 예. 이 수술실 CCTV가 없으면 의사들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그러니까 특히 또 저희 국민의힘이 보면 무슨 의사, 검사 이런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그런 인식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실제 필요도 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필요성이 크다라고 하면 저는 의사들이 좀 싫어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어제 오늘 법안은 아니에요.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보면 벌써 국민들 80%가 찬성하잖아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얘기되는데 뭘 더 신중해야 되는지 왜 이 CCTV 앞에만 서면 신중해지시는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과감하게 따르기 몰고 국회에 출근하시는 분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립으로 이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뭐 드립도 뭐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CCTV 있으면 의료 행위에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그럼 뭐 누군가 말씀하셨던데 블랙박스 있으면 운전에 소극적이어집니까? 서울시에 7만 개 이상의 CCTV 있는데 서울 시민들의 발걸음은 전부 다 그 CCTV 때문에 소극적이어졌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최근에 인천에 있는 부평 힘찬병원 원내 수술실 6곳에 선제적으로 CCTV 설치했어요. 인천 시민들한테 엄청난 박수 받았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사례들을 보다 더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쪽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이용훈님께서
이준석 대표가 반대했습니까? 논의하자고 했지? 이렇게.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 늦게 온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즉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신중하게 그 토론할 만큼 토론했어요.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도 얼마 전에 나온 게 80%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신중하자라는 얘기는 조금 더 시간을 더 끌자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중론이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180석 범 여건 다 더하면 180석이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반대도 할 수 있잖아요. 신 변호사님?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뭐 이제부터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딱 박제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음미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윤 전 총장이 글쎄요. 뭐 대변인을 2명이나 임명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본인이 직접 나와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대변인을 통한 전원인데 6월 말이나 7월 초 대선 출마 선언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이미 뭐 대변인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사실 뭐 출마 선언만 남겨둔 거고 그때 동안 어떤 메시지를 출마 선언문에 담을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죠. 결국 그 출마 선언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사로서는 알겠는데 어떤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건지 그걸 예. 뭐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 정도 시간을 들여서 출마 선언문 열심히 쓰시는 거는 당연히 찬성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출마 선언 자체도 출마 선언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뭐 이제 예.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련해서 뭐 국민들의 의사를 듣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 국민들의 의사 뭐 5천만 명 얘기를 다 어떻게 다 듣습니까? 결국 정치 지도자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결단을 내리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리면 또 실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뭐 7월 초에 대선 출마 선언 하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늦어도 7월 중으로는 입당에 대한 가부도 밝히지 예.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자명이 길어지면서 전원 정치를 계속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언론은 뭐 열공하고 있다, 누구 만났다 하면서 우호적인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간보기를 하느냐 비판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윤 전 총장 지금도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요? 입당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지금 실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3지대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진짜 정치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제3지대를 만들고 싶었다면 기존부터 만들었었어야 되고요. 예컨대 안철수 대표와 뭔가 국민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중도 제3지대를 만들고자 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리되고 나면 나는 결승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자세로는 안 되는 게요. 윤 총장께서는 지금 윤 전 총장은 정치적인 경험치 자체가 사실 낮아요. 예. 그러니까 경선을 피할 것이 아니고 내부 경선에서 뭐 홍준표, 뭐 유승민, 원희룡, 뭐 하태경 이런 분들이랑 치열하게 싸우면서 본선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걸 피해서 나는 편하게 국민의힘 승자와 결승전만 치를란다. 라고 해서는 저는 국민들께 어떤 감동을 줄 수는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정치 평론가들도 지금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결정을 못하고 미루는 것은 검증을 최대한 늦게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죠. 신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뜸들이 다 밥 태우는 거죠. 검증 뒤로 미루고 뭐 컨텐츠 만든다고 뜸들이고 그다음에 실은 뭐 이번 주 뭐 다음 주에는 지역 그 투어를 한다, 민생 예, 투어를 한다라는 예. 얘기도 있어요. 뭐 가면은 이제 메시지가 직접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뭐 자발적 모임들이 예. 그 돌면서 아마 구심력을 각각의 이제 핵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조직을 만들려고 조직이 하겠죠. 만들어지겠죠. 예. 근데 이제 뭐 컨텐츠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내지는 리스크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측근들 사건만 해도 5개가 넘거든요. 예. 이게 총장 보고 없이 쭉쭉쭉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윤석열 총장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장모는 10원 하나 남들에게 피해 준 적 없다. 그다음에 예. 노블리스 오블리즈가 중요하다라고 우당 기념관 개관식 때 했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예. 작은 흠집이라도 생겼을 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된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다가 그냥 뜸들이다가 밥 태운다. 아니 근데 7월 초에 이제 장모 사건 1심 7월 2일이죠. 예, 공판 결과가 나오는데 네. 혹시 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본인이 뭔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뭐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윤 총장은 그때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근데 아. 10원 한 장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뭐 10원 한 장 그게 뭐 좀 와전됐다라는 예. 정진석 의원의 해명도 있었고요. 예. 뭐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 감싸줄 수는 있겠죠. 예, 뭐 인지상정의 면도 있을 텐데 저도 신장식 변호사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그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 장모님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진짜 모른다. 나는 하나도 개입한 적이 없다. 그게 사실이어야 되고 또 그렇게 계속 스탠스를 잡아야 돼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뭐 다른 직업을 하던 분도 아니고 법률가고 검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가치 판단을 내리고 법률가로서의 어떤 판단을 하는 순간 국민들은 헷갈리거든요. 예. 아니 뭔가 개입이 돼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 꼭 뭐 이준석 대표의 뭐 꾀주머니 3개까지 가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도 공과 사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앞으로는 좀 정제된 정치인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 본인 아니 근데 스스로. 이거는 네. 정진석 의원과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잖아요. 네. 윤 전 총장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부적 판단이 안 된다고 보고 정진석 의원은 이거를 밖으로 내서는 안 됐는데 정진석 의원이 정부적 판단 못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정진석 의원님이 사실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5선이에요. 5선 장관.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만 20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도 사석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특히나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당에 예. 중진을 예. 만나는 거고 나한테 정말 문제 없다. 우리 가족도 별 문제 없고 진짜 깨끗하다 하는 얘기가 다 사실은 오해고 오해다. 예. 사석에서 얼마든지 할 수 예. 있는 얘기인데 예.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나오는 순간 또 신장식 변호사님 같은 분이 또 이걸 짚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기 때문에 즐기진 않아요. 굉장히 좀 아쉽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7월 2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보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오늘 만나서 합당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간상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기는 어려웠다고 네. 보고요. 10분 만났으니까 결국은 실무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흡수 통합이 아니고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절대 못 받아들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아니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도 높고 이준석 대표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예.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아까 뭐 계속 간 보는 정치 예. 무슨 뭐 그런 얘기들 계속 했는데 예. 본인이 한 얘기를 사실 지켜야 돼요. 안철수 예. 대표 그때 오세훈 시장이랑 그때 단일화하면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합당하겠다. 뭐 지분 이런 얘기 안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금 대선이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명 바꾸자, 뭐 당원 바꾸자, 정강정책 바꾸자 이거는 사실상 합당을 하기 싫다 이런 목리 부리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여기다가 그 이태규 의원이 정권교체 버스는 2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4번 버스 탑승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게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4번 버스가 청와대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버스의 운행 능력과 별개로 4번 버스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번에 청와대 가려고 하는 건지 몸값을 최대한 한번 지금은 많이 힘드니까 한 4년 뒤에 서울 시내 전국 돌고 돌아서 다음에 청와대 가려고 하는 버스인지 이번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목적지가 불분명해. 목적지가. 근데 뭐 신장식 변호사 이야기처럼 뭐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3번 4번 후보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발 좀 한 3번 4번 이겨도 보고 해야 되는데. 예. 5번 소속이죠. 3번입니다. 3번입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3번이군요.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아마 4번 버스를 타면 민주당에서는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이 4번 버스는 제가 봤을 때 바퀴도 없고요. 안철수 대표가 그냥 이고 가는 가마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제 생각에 타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하는 게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보수 야권에서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있다. 쉽게 얘기하면 표 분산할 수 있는 효과는 예, 예.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어떤 힘이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분위기를 놓고 보면 만약에 끝까지 국민의당과 합당이 안 되고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를 한다 그랬을 때 예. 과연 보수 야권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유의미한 득표를 줄 것인가? 예. 저는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아마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다 이번에. 그렇죠. 사실상의 우리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김웅, 김은혜 후보의 표를 싹 다 흡수해서 예. 세대 교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의 그냥 예. 국민들이 시켜준 단일화를 했듯이 예. 저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열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보수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안철수 대표 뭐 내가 평소에 싫어하지 않고 뭐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힘을 모아야겠다라고 하는 국민에 의한 단일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잘해야 돼요. 이게 현실적 단일화가 실제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면 항상 국민을 위한 단일화라는 워딩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 합당 논의에서 실무진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방향을 정확하게 방향과 원칙을 정해주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간다.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원칙은 우리 리더들끼리 합의를 했으니까 실무진은 나머지 구체적인 살을 채워라. 예. 뼈를 세워줘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해결할 문제다라는 얘기는 실무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나중에 그건 실무진 간의 협의고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라고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얘기지 실제 합당의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오는 그래서 구체만 남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합당이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뭐 원사 경선을 통한 뭐 단일화 뭐 이런 것도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있지 않나 싶고요. 예. 두 분 토론 오늘 이쯤에서 마치고요. 문자로 4397님 동시간대 다른 시사 채널에서 2주 했습니다. YTN 시사방송 진국이네요.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두 분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